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이라는 게 자꾸 올라옵니다. 생각이 올라와서 힘들어요. 자식 생각, 직장 생각, 또 내 삶 생각, 경제적인 생각, 연애 생각, 사랑 생각. 이 모든 생각 때문에 복잡한데 여러분이 지금 다 앉아 있으면서 다리가 아프니까 생각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아프니까요. 신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아픈 거 없으면 또 짜증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면 그것을 제일 먼저 앞에 선두로 둬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많을 때 몸을 움직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봐라, 뛰어봐라, 산을 올라봐라 이런 얘기 하죠. 몸이 힘들고 생각이 많을 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몸을 써봐라는 거예요. 몸을 쓰면은 여러분의 생각,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몸 바깥으로 다 분산돼요. 전체적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더 호흡에 더 집중하고 싶고 더 명상을 깊이 있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수련에서는 단전에 불을 피워서 이게 이제 수성화강이라고 하는데 몸의 찬 기운을 위로 올리고 뜨거운 기운을 아래로 내려가지고 수성화강에 대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호흡법을 많이 알려주시죠. 보통 단수련 같은 경우는 단전수련 같은 경우는 그것과 우리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배 단전에 집중하는 것을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들 여러 방향으로 호흡을 하는 것을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해요. 빨리어 인도 말로는 사마타 수행도 위파사나 수행도 다 같은 명상의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사마타 수행 하나만 해도 10년 동안 수행해야 돼요. 위파사나 하나 해도 10년 동안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오랫동안 25년 정도 해보니까 사마타 수행이나 위파사나 수행이 둘이 아니에요. 사마타 수행은 따라해볼까요? 사마타 수행은 집중 수행이다. 위파사나 수행은 통찰 수행이다. 바로 이게 다른 점이에요. 사마타는 한 곳에 몰입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전에 자꾸 호흡을 집중해서 불을 피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정신을 팔지 말고 오롯이 한 곳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걸 집중 수행, 사마타 수행이라고 해요. 하나에 몰입하는 거. 촛불 하나를 보면서 몰입하는 거. 물 한 잔을 보면서 차명상할 때 차 한 잔을 보면서 몰입하는 거. 이게 다 집중 명상 사마타 수행이에요. 자, 명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근데 이 위파사나 수행은 뭐냐면 이제 고타마 시타라타 붓다라는 분께서 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보리수나무 밑에서. 그래서 유명해져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은 뭐냐 하면 방금 여러분들과 얘기했듯이 호흡을 어느 방향이든 다 통찰해야 돼요.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 갑자기 이렇게 집중하는데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릴 수 있죠. 차 소리가 들릴 수 있고 딱 들리면은 여러분들은 또 단전에 집중이 잘 안 되죠. 갑자기 또 기운이 깨지죠. 그러면은 그 소리에 들리는구나라고 또 몰입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목이 좀 안 좋아요. 목이 좀 칼칼하고 안 좋단 말이죠. 근데 복부에 자꾸 집중하려니까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목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목에 오히려 집중을 해서 목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목이 따끔하구나. 목이 불편하구나.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선생님처럼 김 선생님처럼 어깨가 지금 안 좋아요. 어깨를 계속 주무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지금 어깨를 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깨가 불편하니까 단전에 집중이 안 되죠. 불이 안 피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그 불을 어디 피운다? 어깨에 피우는 거예요. 내 어깨가 아프구나. 편안하기를 원하는구나. 아프다 하면 안 돼요. 아프다 하면 아픔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통증을 더 느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작은 소리에 자꾸 집중하면 그 소리밖에 안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더 예민해진다고요. 쿵쿵하는 거 그것 때문에 층간소음이 큰 사고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소음도 나는데 차 소리도 나고 다른 바깥의 소리도 나고 피아노 소리도 나고 TV 소리도 더 큰데도 쿵 하는 그게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그 소리만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짜증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남편 아내 소리도 잔소리지만은 다른 직장의 소리 다른 소리도 데시벨이 큰 소리가 많아요. 바깥에서도.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소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평생 그 사람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 그 사람 소리가 더 들리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면 빨간 코끼리가 있나요? 없죠. 근데 빨간 코끼리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생각하지 마 하는데도. 그러니까 하지 마, 집중하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하면 스트레스를 더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이렇게 엉덩이 같은데. 막 우리 옛날에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매 같은 걸로. 그 선생님, 때린 선생님이 기억이 나지 잘해준 선생님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군대에서도 제가 구타를 했던 선인간이 생각이 나지 잘해준 사람들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에 자꾸 집중을 하려고 애쓴다 보면 배에 집중이 잘 되면 좋은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고 어깨가 불편해. 그러면 자꾸 배에 집중이 되나요? 오히려 배에 집중이 흩어진다고. 그럴 때는 사마타 수행을 하지 말고 위빠사나 수행을 해야 돼요. 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앉아가지고 6년 동안 보리수 나오미에서 고행을 했어요. 죽 한 그릇 안 먹고 고행을 하다가 나중에 고행상 있죠. 빼쩍 말라가지고 있는 그 고타마 시타르타에. 그러면 배가 고픈 것만 신경 안 쓰고 있었는 게 아니라 주위의 바람, 소리, 추위, 벌레, 독사가 지나가고 공포, 두려움 이걸 계속해서 모든 걸 위빠사나 통찰했다는 거예요. 한 곳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그래서 위빠사나 수행이든 사마타 수행이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같이 섞어서 하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전 호흡도 좋고 흉식 호흡도 좋고 코 호흡도 좋고 입 호흡도 좋고 아까 얘기했듯이 뇌 호흡도 좋아요. 목 호흡도 좋고. 그래서 내가 수시로 이 호흡이 전체 방향으로 다 흘러간다 생각하면 좋고 만일 복부에만 집중이 잘 된다면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소리가 갑자기 들리면 해서 귀에 있는 걸 정화하고 후 해준다 생각하고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면 호흡을 코로 숨을 들이마셔서 가슴으로 후 내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자꾸 반복하면은 훨씬 더 몸의 순환이 잘 되고요. 수행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둘 다 맞는 겁니다, 사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내야 되고 어떤 느낌이 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전 좀 숨이 계속 들어가셨다 할 때 좀 턱턱 좀 막히는 아직은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그때랑 달도 같이. 자, 여러분께서 제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뭐 귀로 내쉬어라 이렇게 하지만 코는 코로 나오죠. 입은 다물고 있기 때문에 코는 코로 나옵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신 채로 코로 나오는데 나올 때 이 귀를 상상하라는 거예요. 귀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마시고 난 다음에 내쉴 때 이 오른쪽 귀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면 돼요. 자, 그리고 들이마시고 정수리 하면서 내뱉으면 돼요. 다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쪽으로 숨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정수리라고 얘기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오른쪽 귀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곳으로 생각이 가버려요. 그래서 숨은 그대로 나오되 그곳으로 느낌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뇌호흡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의 이미지 트레이닝, 여러분의 마인드를 그쪽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은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해요. 인도나 네팔 같은 데 가면은 수행자들은 왼쪽 팔이 수술한다면 왼쪽 팔 말고 오른쪽 팔 여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통증이 있는데도 통증이 여기 50% 이상이 사라져요. 그게 왜냐 진짜 통증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 몰입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으면 돌도 씹기도 하고 젓가락을 잘못하다가 씹기도 하고 혀를 씹기도 합니다. 근데 평상시 맛없는 거 먹을 때는 그렇게 혀를 씹고 막 젓가락을 씹지는 않아요. 맛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고 맛있기 때문에 내 의식이 잠시 외출해요. 무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무의식 상태에서는 내가 내 혀인데도 모르고 깨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에 집중했을 때 우리 인간은 몰입했을 때 누가 옆에 지나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다만 그것이 진짜 지나가고 있는지 안 지나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으로 내쉰 다음에 가슴 쪽으로 숨을 내쉬면서 가슴을 탁 떠올리면 돼요. 가슴 숨을 들이마시고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왼쪽 귀 하면서 왼쪽 귀 하면서 후 내쉬고
다시 한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오른쪽 귀 하면서 내쉬보세요. 오른쪽 귀.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정수리 하면서 내뱉어 보세요. 정수리. 다음에 들이마시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제 왼쪽 가슴이라고 하면 왼쪽 가슴으로 숨이 나온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오른쪽 가슴. 네, 편안하게 눈 떠보세요. 다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의 세포나 모든 이 몸에 있는 이 60쪽의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데 이 몸의 세포들이 매 순간 1초에 30만 개씩 생멸을 한단 말이에요. 태어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내 몸이 아프다, 통하지 않는다, 자꾸 질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몸에 있는 세포들도 매번 1초에 30만 개씩 생멸하는데 뇌 세포도 똑같이 내가 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답답하다 생각한다니까요. 자꾸. 그래서 괴로우면 자꾸 괴로워진다니까. 그래서 뇌 세포를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 다리가 아프구나, 앉아있을 때 다리가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불편한 느낌이잖아. 이게 감정이거든요. 피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피가 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양반 자세 이렇게 오래 못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는. 허리가 4, 5번 디스크가 나가고 무릎에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다쳐가지고 사제병원에 나와서 치료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안 되던 게 지금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 통증 자체가 결국은 이제 진짜 내 통증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거를 흘려보내는 힘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이 요즘 스트레스성 위염, 스트레스성 대장증후군, 과민성 증후군이 진짜 대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차만 타면은 뭔가 내가 안 좋았던 점이 오랫동안 트라우마가 되어서 집에만 가면 남편만 보면은 왠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막 힘든 것처럼.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40년을 같이 살아도 바깥에서 집에 들어가면은 아버지의 그 화난 모습, 예를 들어서 큰 소리 치는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젊은 신혼 때부터 생겨나가지고 그게 40년이 지나도 자꾸 집에 들어가면 움찔움찔한대요. 아버지 말 한마디에. 그게 뭐예요? 아버지는 변하고 그리고 내 마음도 변하고 다 했지만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남아있나? 내 세포 안에 남아있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세포라고 해요. 해마세포, 머릿속에. 그래서 자꾸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상황은 다 변했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 내 몸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85%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암도 스트레스 때문에 85%가 암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뭐예요? 생각 아니에요. 생각과 느낌이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괜찮은데 멀쩡한데도 아버지 말 한마디가 어여 봐라 이렇게 한마디가 움찔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거든요. 자꾸 움찔움찔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화가 안 났는데도 어머니는 마음이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느낌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느낌과 감정. 해병대 출신의 그 완고한 보수적인 경상도 남자의 그 관념에 어머니가 항상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고 어머니가 위장병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도 괜찮아요. 바짝 말랐는데도 지방간, 스트레스 지방간이 있어요. 바짝 말랐는데 그리고 평생 풀밖에 안 먹는데도 시락국 뭐 이렇게 옛날에 맨날 김치하고만 드시거든 깍두기하고. 근데 지방간이 있어요. 스트레스성이. 그리고 위장 검사를 해도 항상 위장이 깨끗해. 그런데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스트레스성이. 그게 아버지라는 스트레스성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호흡을 할 때 그러면 어머니는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머리에 생각이 일어나요. 아버지를 보는 생각. 그러니까 어머니 그럴 때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 3번만 하고 집에 들어가세요. 야야 한 달 뒤에 훨씬 낫다. 마음이 편안하다. 항상 움츠레가 있다 보니까 호흡이 이렇게 가쁜 거예요. 강아지들 호흡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편안해야 릴렉스 돼야 되잖아요. 잠잘 때 우리가 호흡이 이렇게 가쁜 사람 없죠. 다 복식 편안하게 배가 올라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편안하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자꾸 있으면 호흡이 가빠져요. 시험 칠 때도 잘해야 된다. 이거 내가 오디션 볼 때도 잘해야 된다.
면접 볼 때도 잘해야 된다 생각하면 자꾸 가빠오잖아요. 평상시에 여러분 편안하잖아요. 그게 뭐냐? 면접이라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이고 시험을 잘 쳐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은 스트레스에서 발생이 돼요. 명상은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병을 고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명상이. 왜 성공한 사람들이 명상을 왜 꼭 할까? 왜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1대 최고 기업이 왜 명상센터를 만들어 놓고 직원들을 필수적으로 명상을 하게 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스트레스 덜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성장이 안 되거든, 회사가.